연방 상원은 오늘 미셸 박스틸 전 하원 의원을 차기 주한 미국 대사로 공식 인준했습니다. 이로써 스틸 대사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성킴 전 대사를 이어서 한국계 미국인으로서는 두 번째로 한국 주재 미국 대사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외교관 출신이 아닌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한미 동맹의 미래가 우려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비추어 볼 때 남다른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상원은 오늘 낮 12시 40분경에 인준 토론 종결 동의안에 대해서 투표를 했는데 54대 41로 가결이 됐고요. 오후에 2시 15분경에 최종 인준 표결을 들어갔고 롤콜 방식으로 표결을 한 결과 지금 이제 결과를 보시듯이 찬성 55표, 반대 39표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됩니다. 찬성 55표를 얻었기 때문에 뭐 자연히 통과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 숫자를 합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예, 숫자가 많이 비죠. 예, 많이 빕니다. 이 숫자 합쳐봤자 94밖에 안 나옵니다. 6명이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저희가 조금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버지니아주 민주당의 팀 케인, 그리고 뉴햄프셔주의 민주당인 진 샤힌, 그리고 메인주의 무소속 상원 의원인 앵거스 킹, 요 세 명의 민주당 쪽 사람들, 뭐 한 명은 무소속이긴 합니다만 민주당과 지금 당론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세 명의 상원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줬습니다. 그러니까 미셸 의원이 지금 이제 대사로 임명받는데 민주당 쪽에서 찬성한 사람이 3명이나 있었다. 예, 라는 이야기. 그러면은 원래 공화당은 53명이고, 예, 공화당 상원이 53명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사람이 3명이 찬성표를 던져줬으니까 그러면 56표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한 표가 모자릅니다. 예. 투표를 하지 않은 6명의 공화당이 1명 들어가 있습니다. 투표하지 않은 공화당원이. 그래도 양심이 있었는지 반대표를 던지진 않았습니다. 그게 누구냐? 미치 매코넬.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미치 매코넬은 끝까지 어긋장을 놓았습니다. 부인이 중국인인 탓인지 이유를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장인어른이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가여서 그런 건지 그 이유를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반대표를 던진 건 아니지만 찬성표를 던지질 않았습니다.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나머지 5명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은 민주당 의원들인데 민주당 의원이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찬성을 하기에는 눈치 보이고 반대표를 던지기에는 미셸 대사를 지지하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이클 베넷, 콜로라도주의 마이클 베넷, 그리고 뉴저지의 코리 부커, 그리고 애리조나주의 루번 갈레고, 그리고 뉴욕주의 키어스턴 질리브랜드, 그리고 어디입니까? 조지아주의 라파엘 워녹. 라파엘 워녹은 이제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지아주의 존 오소프라고 있습니다. 존 오소프 상원 의원. 반대표 던졌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조지아주의 존 오소프는 반대표를 던졌다. 존 오소프는 어떤 사람이길래 기억을 제가 해달라고 말씀드리느냐? 걸핏하면 한국 기업 조지아주에 유치한 게 자기다라고 막 떠들고 다니는 인물입니다. 존 오소프. 요번 11월 달에 다시 선거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공화당 쪽에서 그럴듯한 인물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마이크 콜린스 하원 의원이 요번에 공화당 후보로 당선이 됐습니다. 어제 이제 있었던 결선 투표에서 마이크 콜린스 하원 의원이 당선이 돼서 지금 요번 11월 달에 존 오소프하고 이제 맞붙게 됩니다. 존 오소프를 상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존 오소프는 미국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선거 자금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지금 4천만 불 이상의 돈을 이미 확보하고 있고 훨씬 더 많은 돈을 모금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돈이 많은 사람과 싸워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존 오소프를 이기는 것이. 근데 존 오소프에 대해서 한국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된다. 특히 미국에 있는 한인 조지아주에 살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반드시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존 오소프는 상원에서 코리아 코커스의 의장입니다. 공동의장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적어도 연방 상원에서 한국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만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한국에도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뭐 가가지고 이상한 홍아무아무 이상한 사람들 만나고 와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미셸 대사가 한국의 대사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분명하게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저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앤디 킴, 뉴저지주에 있는 연방 상원의원이죠. 한국계 미국인, 코리안 아메리칸이어서 그래 민주당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계니까 해서 전국적으로
상원의원 선거 나왔을 때 전국적으로 모금 캠페인이 있었고 공화당에 소속해 있던 한인들조차도 그래도 한인이니까 하고 지원금 선거 자금 지원해주고 도네이션 해주고 해서 상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이번에 반대표 던졌습니다. 지금 너무한 거죠. 본인은 한국계니까 민주당 공화당 가릴 거 없이 나는 한국계니까 지원해달라고 전국을 떠돌면서 지원금 받아놓고 지금 정작 한국계인 이 미셸 스틸 박원주 대사가 임명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표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기억해 주셔야 되겠다. 자, 앞서 5월 20일에 진행됐던 인사청문회에서 스틸 대사가 인준청문회를 가졌을 때 그 어떤 상원 의원들도 당신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한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분위기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자격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별히 상원 의원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한테 투자하기로 약속한 3,500억 달러 이거 대비 투자 도대체 실제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 그 세부 사항 좀 알아내가지고 그것 좀 우리한테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한국 아연, 이 코리아 지온 그 한국 아연을 비롯해가지고요 지금 미국의 투자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동네에도 한국에서 어떤 투자가 들어온대, 우리 동네에도 한국에서 어떤 투자가 들어온대 이런 것들을 상원 의원들이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후보자죠. 지명자한테 이 투자 프로젝트를 최우선적으로 좀 지원을 해달라. 한국에 가면. 이렇게 부탁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투자가 들어오는데 이거 좀 더 빨리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라고 상원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서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오히려 한국 정부가 지금 친북, 반미 정부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그걸 우려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던 이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 스틸박 대사 지명자한테 상원 의원들은 대체로 다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앤디 킴 상원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월남한 북한 출신 부모를 두고 있는 스틸 대사는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외교관인 부친을 따라서 일본에 갔다가 1975년에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녀는 캘리포니아주 조세 형평국 선출위원이었고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를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부터 4년 동안 공화당 소속으로 연방 하원 의원을 지냈습니다. 세입세출위원회 그리고 대중국 공산당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니 대중국 공산당 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한 반공정신 투철한 이 미셸 스틸 대사가 한국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희로서는 기대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즉시 서울에 부임할 예정인데 머지않았습니다. 빠르면은 이달 안에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스틸 대사가 한국에 부임을 하게 되면 북미 대화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만날 기회를 만들기 위한 조율 작업들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 전쟁이 이제 마무리됐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아직 협상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본격적으로 이란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지금 60일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60일 동안 이란이 가지고 있는 우라늄 문제, 핵 문제에 대해서 더 추가 협상을 벌인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그 60일 사이에 지금 북한과 연락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북미 혹은 미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작업들이 어떻게 급물살을 타게 될지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중간 선거가 끝난 뒤에 대북 접촉을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앞당겨서 옥토버 서프라이즈, 항상 있었던 일이니까, 그러니까 10월 달에 뭔가 깜짝 쇼 같이 미북 정상회담이 벌어질 가능성도 저희가 간과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보다도 반공정신이 투철한 보수주의자가 지금 더군다나 정치인 출신이 한국의 대사로 부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요동치고 있는 이 민주화 항쟁의 현장에 이 스틸 대사가 어떤 역할을 또 하게 될지도 저희는 조심스럽게 직접 대사가 그 자리에 가거나 이럴 거라고 섣불리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만 조심스럽게 한번 기대해 보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시겠고요. 환영해 주시기 바라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